동화 행복한 왕자 아시지요? 제가 기억하는 한 가장 처음 읽었던 그림 동화 같습니다. 살아생전 부유했던 행복한 왕자가 동상이 되어 세상을 구워보니 고통과 가난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비에게 부탁해 자기 몸에 붙어있는 금덩이와 보석들을 모두 세상에 나누어주죠. 결국 제때 남쪽에 가지 못한 제비도 죽고 볼품없어진 왕자의 동상도 철거됩니다. 이 동화는 오스카 와일드가 1888년에 썼습니다. 2년 후에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그리고 살로메를 썼고요. 인생 최고의 전성기였죠. 하지만 같은 해 옥스포드 대학생인 알프레드 더글라스를 만나면서 마가 낍니다. 알프레드는 아름다웠으나 속물인데다가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폭군이었고 그런 그를 혐오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했던 오스카 와일드는 결국 동성애 혐의로 고발되어 2년 동안 수감됩니다. 이미 알프레드에게 돈을 다 썼던 오스카 와일드는 소송 비용으로 파산하고 수감된 내내 후회와 분노 그리고 슬픔에 잠식되어 괴로워하다가 출소 후에 곧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사랑을 거기 집어넣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거기 집어넣어도 구멍이 도저히 채워지질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마저 집어삼키죠. 행복한 왕자의 보석을, 심장을, 그리고 마침내 왕자까지 삼켜버린 것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에 누군가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정신 차리고 당장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세요. 잡아먹힐지 모릅니다. 6월 16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자우림의 행복한 왕자였습니다. 문자 볼게요. 배명희님, 며칠 전에 동생이 운전할 때 허지웅쇼 들었다고 하길래 동생에게 10,000원 줬어요. 동생이 왜? 하길래 그냥 예뻐서 했네요. 저희 집은 온 가족이 애청합니다. 허지웅쇼. 와, 배명희님 그렇게까지 고맙습니다. 예. 아유 너무 고맙네. 5077 웅디 잘 듣고 있어요. 문자는 처음 합니다. 라디오에서 제일 매력 있으신 듯해요. 1시간 너무 짧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또 모시는 분들이 매력이 너무 좋아서 1시간이 가끔 좀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5853님 지금 남편 와이셔츠 5벌째 다리고 있는데 땀이 줄줄 흐르네요. 벌써 이렇게 더워서 다림질을 하기 힘든데 걱정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깨끗한 와이셔츠 입고 출근하는 남편 보면 뿌듯해요. 가족을 위해 영업 일을 하느라 고생하는 남편 저녁에 맛있는 음식 해줘야겠어요. 그렇죠. 영업 일을 하면은 오히려 또 이런 깨끗한 와이셔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예, 두 분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더운 날에 참 영업하시느라 남편분도 굉장히 고생 많으시겠어요. 부디 꼭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지웅쇼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추첨 통해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과학 이야기 나누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원정우 대표님, 이은희 과학 작가님과 함께 더운 여름철 피해갈 수 없는 자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8597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딸아이가 자꾸 쌍꺼풀이 없는 두 눈을 거울로 보면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는 쌍꺼풀이 있는데 왜 넌 없어? 라고 물어보더군요. 7살 된 딸아이의 일침에 좀 찔렸지만 당황하지 않고 어른 되면 다 생겨 그냥 라고 했네요. 이 비밀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거 원래 없으셨던 거죠? 이게 근데 요즘에는 쌍꺼풀
수리라고 하나 잘 모르겠네요. 이거 우리 보면 안 되나 요즘은? 이제 다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냥 뭐 예. 별로 큰일 아닌 것 같습니다. 쌍꺼풀이 어울리는 눈은 그냥 뭐 쌍꺼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뭐지 이렇게 그 볼펜으로 이렇게 찝어 보니까 아 세상에 너무 느끼해가지고 어린 마음에 예, 일찌감치 나는 쌍꺼풀이 어울리지 않는 눈이라는 걸 깨달았던 기억이 나네요. 1915님 공항에서 근무하는데 하루 종일 열감지 카메라로 입국하는 관람객들을 관광객들을 한 명 한 명 체크하느라 직원들이 비상근무 5개월째 서고 있네요. 이제야 교대 끝내고 퇴근길 오르는데 공항버스에서 허지웅 씨 나오네요. 얼마 만에 들어보는지 옹디 목소리에 피식 웃음이 납니다. 와, 아니 오전 11시에 퇴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힘드시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안정화가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안정화가 될 테니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763님 회사 동료에게 매일매일 밥 사고 애원해서 드디어 소개팅을 나갔어요. 완전 제 스타일의 여자분이었는데 서로 다행히 대화가 잘 통해서 바로 곱창에 소주 마시러 갔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봄날은 왔구나 하고 집에 들어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거울을 봤는데 세상에 앞니에 주먹만한 고춧가루가 끼워져 있는 거예요. 제 인생 최대 흑역사입니다. 연락할 용기가 안 나네요, 웅디. 잘 안 되더라도 고춧가루 때문은 아닐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곱창에 소주를 마시러 가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됐습니다. 됐으니까 오늘 꼭 연락하세요. 마음에 들면은 입안에 제비집이 있어도 몰라요. 무슨 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꼭 연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이전 이편 시점에서는 여러분 다양한 사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1035나 무료인 글을 놔두는 저희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사이언스쇼. 오늘은 하리하라 이은희 과학작가님 그리고 사이언스쇼 코너지기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코너 속의 코너죠. 최신 과학 뉴스 단신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죠? 일단은 혹시 일식 보신 적 있으세요? 일식. 네. 해가 가려지는 달에 의해서. 근데 다들 일식을 그렇게 좀 보나요? 저는 TV 뉴스를 통해서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뭐.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면 눈이 상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선글라스나 어떤 처리된 필터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부분이심이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안 보여요. 특히 뭐 그냥 대충 봐서는. 저는 몇 년 전에 미국까지 가서 개기 일식을 봤죠. 200명과 함께. 개기 일식은 정말 좀 어마어마한 측면이 있습니다. 막상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개기 일식은 아니지만 이번 21일 일요일 날 오후에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부분 일식이 있다. 보실 수 있다. 맨눈으로 관측 가능한가요? 맨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리고 선글라스로 태양 필터라든가 선글라스도 안 좋습니다. 시중에 온라인에 찾아보시면 이 일식을 볼 수 있는 그런 안경 계통의 그런 것들을 비싸지도 않게 팔아요. 그런 거를 꼭 구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걸 쓰셔도 뭐 10분 동안 계속 보고 이러시면 안 되고 좀 쉬엄쉬엄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전국에서 볼 수 있고 날씨도 좋다고 하고 게다가 일요일 오후라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기가 좋은 날이거든요. 21일 날.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57.4%까지 태양이 가려진다고 하고요. 반 이상 가려지는. 반 이상 가려지는 거고 서울에서는 뭐 절반 좀 못 미쳐서 가려지지만 어쨌든 간에 요거는 그 간단한 장비를 쓰시면은 가려진 걸 확실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셀로판지 이런 건 아니겠죠? 안 되겠죠. 뭐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어렸을 때 셀로판지를 했었는데. 그래서 보시기 제일 좋은 시간은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인 것 같고요. 4시 반, 5시 반. 서울 경기 기준으로는 5시 2분 정도의 최대가 되니까 요 때를 놓치지 말고 전후를 해서 좀 보시면 이제
달이 해를 잠식해 들어가는 것도 보실 수 있고 빠져나오는 것도 보실 수 있어서 꽤나 게다가 2020년대에 볼 수 있는 마지막 부분 일식이에요. 마지막 부분 일식. 예. 다음 부분 일식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2030년 6월 1일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보자. 정확히 날짜가 다시 한번 올해 이번 거요. 네. 이번 주 21일 일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0분부터 2시간 동안 하는데 5시 전후로 보면 좋다. 자제분들하고 같이 보면은 또 네.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소식이 있나요? 예, 또 하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예. 제가 이제 뭐 얼굴책 이런 데서 얼굴책? 깜짝아. 예. 네. 그 얼굴책. 네, 그 얼굴책. 뭐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로 책을 내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마크 분이 하시는. 예. 그런데 이제 뉴스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지금 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지구 자기장이 역전된다. 뒤집어진다. 저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또 표하는 분들이 계세요.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재앙이 닥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약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이거는 유럽 우주국에서 위성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쪽은 아니고요.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로 이어지는 그 남쪽 바다 있죠. 그 지역하고 연결된 지역이 꽤 넓은 지역에 자기장 약해진 게 감지가 됐대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그 지역을 다니는 인공위성이나 이런 쪽에 오동작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GPS. GPS도 나중에 심해지면 더더욱이나 그럴 수 있고. 근데 지금으로서 이게 위험한 단계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큰 지구 과학적인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어쩌면 지구 자기장 역전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해요. 역전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역전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뭐 살아생전에 본 건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게 78만 년 전이래요. 가장 최근이라는 말과 78만 년이라는 단어를 같이 듣게 될 줄은 제가 한 문장 안에서. 천문학과 지질학적 시간에 이거는 아주 최근이죠. 그렇구나. 근데 원래 25만 년에 한 번 정도 평균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남극과 북극이 바뀐 건가요? 자북극과 자남극이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옛날에 보면 무슨 지축이 바로 선다느니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뭐 구궁하면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저 자극만 바뀌는 건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는데 수천 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재앙은 일어나지 않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자기장이 약해지면 이제 뭐 우주선 같은 게 좀 뚫고 들어오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그래서 기계가 오동작되거나 또 오늘의 주제와 비슷하게 뭐 피부라든가 몸에 좀 손상이 올 수 있는 상황은 천천히 벌어질 수 있어서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지켜보자. 수천 년 동안 지켜보자. 이 지질학적 그 사건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멸종도 사실은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서서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만 느낄 뿐 이게 뭐 오늘 당장 죽는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먼 후손들을 위해서 좀 신경 써야 될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영화 코어 보면은 막 자기장이 바뀌어가지고 새들이 막 하늘에 다 떨어지고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결국 지구의 핵에다가 핵폭탄을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어느 날 아침에 그 외핵이 멈춰가지고 지구 내 그 외핵이 움직이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였고요. 그걸 이제 다시 움직이게 하려고 그 핵폭탄 쏘고 하는 건데 사실 일어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봐도 되고. 전무하다.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뭐 새가 떨어지는 새가 이제 그 방향을 철새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걸 가지고 파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GPS라든가 이런 게 크게 문제는 되겠죠. 하지만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나니까 조금씩 우리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알고만 있으면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제는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그런데 저는 사실 자외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랐어요. 평생.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는 대충 이제 가끔 뉴스를 통해 가지고 봤는데, 그러니까 뭐 한쪽만 햇빛에 노출됐던 트럭 운전사 아저씨가 아주 얼굴 비춰주고 막 이렇게 늙었다. 뭐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나중에 뒤늦게 이제 깨달았는데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딱 그럼 제가 제일 궁금한 거 무조건 나쁩니까 자외선 우리 몸에? 무조건 나쁘지는 않는데요. 예. 이렇게 천대인에게 있어서는 자외선을 막아도 그 자외선으로 인해서 있는 좋은 효과를 상쇄할 만한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막아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일단은 블록하는 네. 게 좋다. 그러면은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다니면은 무조건 손해라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화장품 회사 연구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뭐냐면 우리 보통 왜 피부 재생하는 크림이라든가 뭐 재생 이렇게 크림. 해서 막 몇십만 원씩 주고 사잖아요. 그거보다는 2만 원짜리 자외선 차단제가 효과가 훨씬 좋다라고요. 실제로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렇듯이 망가진 다음에 복구하는 것보다 예. 처음부터 안 망가지게 하는 게 훨씬 하긴. 더 좋거든요. 제가 저걸 예. 알았어야 되는데 오래전에. 이미 얼굴책까지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자외선이라는 거 조금 이제 과학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자외선은 뭐 빛의 한 종류인데 예. 우리가 보통 빛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다 전자파거든요.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걸 이제 보통 가시광선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중에 자외선은 자색의 바깥쪽에 있는 빛이다. 자색의 바깥쪽. 자색은 이제 보라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빛이고 적외선은 이제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게 적외선이고요.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약하고 보라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강해져요. 그 말은 보라색 바깥쪽의 자외선은 에너지가 더 강하다는 뜻이고 그만큼 우리가 쐬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 자외선 바깥으로 가면 우리가 뭐 영화에나 나오는 X선이니 감마선이니 이런 게 돼서 감마선 잘못 맞으면 이게 저 헐크가 브루스 배너. 네, 그 헐크가 감마선을 맞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건 아주 운 좋은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우리는 이제 죽게 되죠. 그렇게 맞으면. 그래서 이제 강한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몸을 뚫고 들어와서 DNA도 파괴하고 안 좋은 건데 자외선도 그보다 훨씬 약하지만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그러면 거죠. 자외선도 계속 맞으면은 DNA가 파괴되는 거네요? 네, 자외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예. 생물의 DNA들은 이제 순서대로 보면 왜 꼬여 있는 거 아시겠죠? 근데 그게 옆으로 붙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꼬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마주보고 붙어야 되는데 이게 옆에 있는 것끼리 붙어갖고 일종의 DNA 혹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럼 우리 몸의 그 세포들은 DNA 손상이 생기면 거기를 복구를 해요. 그러다가 우리도 왜 문제 풀다가 좀 어려우면 문제 풀려고 노력은 하지만 너무 어려우면 포기해버리잖아요. DNA도 마찬가지로 손상이 심해지면 얘를 죽여버려요. 야, 얘는 도저히 복구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세포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 DNA가 파괴되는 거네요. 예, DNA가 파괴되면 세포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물론 재생이 되긴 하지만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은 그 부분이 피부 세포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피부가 패여서 주름이 생긴다든가 피부가 얇아진다든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멀쩡한 피부가 패이는 거군요. 그냥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패이는 게 아니라 DNA가 그쪽에 이제 피부가 죽어서. 네, 피부 세포가 죽어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맞추시지 말고 이야기를 좀 듣다가 2부 중간쯤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은 우리 몸은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은색 색소인 이것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은 그 양에 따라 피부나 머리카락, 망막의 색깔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의 이름은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멜라토닌, 2번 멜라닌.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이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UV에 쿨하지 못해 미안해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오늘은 과학과 선들의 원정우 대표 하리아라 이기훈 작가님과 함께 자외선에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부 마지막에 우리 퀴즈 드리면서요.
우리 그 정답 이것은 그 양에 따라 피부나 머리카락, 망막의 색깔을 결정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망막이 아니라 홍채입니다. 홍채. 예, 수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번 멜라토닌, 2번 멜라닌이니까 들으시다가 요거다 싶으면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면은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은 피부가 탄다. 네. 그러니까 검게 변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어떤 작용인가요? 우리 몸의 세포 중에 멜라닌 세포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자외선은 피부를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왜 너무 뜨거운 데 나가면 양산 써서 그늘을 만드는 것처럼 피부에서도 검은색 색소를 만들어서요. 쭉 뿌려갖고 그늘을 만듭니다. 그래야 위쪽에 있는 표피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안쪽 세포는 보호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보호작용이에요. 예, 그래서 그 검은색 색소를 이제 멜라닌이라고 하고요. 그 멜라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를 이제 멜라닌 세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의 자극에 의해서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그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만들어서 몸 전체에 쫙 뿌리기 때문에 피부가 검게 변하는 거죠. 그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이라고 있잖아요. 예. 멜라토닌이랑 멜라닌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왜 기름이 조금 그냥 비슷하나요? 비슷한 거고요.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라서요. 예. 보통 이게 잘 나와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하시죠. 서로 뭐 아무런 뭐 친척 관계도 아니고 전혀 네, 아무것도 우연히 아니고. 뭐 전혀. 비슷한 경우가 많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적외선 치료기 보면 빨간 불빛 나오잖아요. 네. 이거 자외선도 자색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외선 살균기 보라색 나오잖아요. 아 그러나? 왜 네. 컵 살균하는 컵 기계 살균. 식당에. 식당에. 네. 근데 그런 게 실제로는 색깔이 없는 거죠. 네, 원래 이제 그 색이 뭐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색이니까 예. 그냥 그 가까운 색들을 표현을 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은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라고 그렇죠. 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사기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색깔로 바꿔주는 거죠. 적외선 사실 하면은 같이 저는 늘 뭔가 이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렇죠. 적외선은 열선이니까 예. 에너지는 약하지만 자외선처럼 그래서 화학작용은 못 일으키지만 열감은 주니까 이제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치료기로 쓰는 거죠. 그래서 왜 흔히 자외선 차단제 바르라고 하시면 어떤 분들이 오늘은 구름이 많이 꼈으니까 아하. 안 발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구름 낀 날 시원한 거는요. 구름은 적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감이 덜 느껴져서 따뜻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네. 구름은 자외선 차단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름이 이런 자외선 차단하면 날일수록-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날일수록 열심히 바르셔야 돼요. 또. 과학자분들이 그런 거 못 만드시나요? 구름 자체가 어떤 그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구름을 바꿔서요. 예. 그냥 자외선 차단제를 만드는 게 돈이 그래요? 들어갑니다. 돈도 덜 들고 비용적으로 훨씬 돈도 덜 편해요. 들고. 네. 자외선 차단제. 저처럼 오랫동안 안 발랐던 분들 아까 우리 작가님 말씀 듣고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충격받았거든요. 비싼 로션, 크림 바르는 것보다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게 훨씬 낫다. 네.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외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작가님 말씀해 주셨어요. 예, 원래는 사람은 자외선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 흔히 이제 농담처럼 자외선 볼 수 있다고 하면 너 꿀벌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꿀벌은 볼 수 있고. 꿀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 몇 명 안 되는데 매우 드물게 자외선까지 볼 수 있는 사색각 색깔을 가진 분이 계신다고 하세요. 와. 보통 사람은 빨강, 초록, 파랑만 보기 때문에 예. 삼색각이라고 하게 되고 RGB라고 하죠. 예, RGB. 그래서 이걸 이 중에 한두 개를 못 보시는 경우에 이제 무슨 정록 색약 이상이라든지 예,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아주 드물게 자외선까지 4가지 빛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특징적인 것들은 이분들이 100% 여성이라는 거고요. 100% 여성이고. 예, 여성들한테만 나타나는 네. 특이한 돌연변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 3가지 빛만 조합을 해도 100만 가지 정도의 색깔을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분들은 거의 1억 가지 이상의 색깔의 조합을 구별하실 수 있으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왜 그 패션 쪽이나 미술 쪽에서 색을 기가 막히게 배합하시는 분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신 경우가 꽤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야, 최고다. 근데 본인은 모를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는 그냥 똑같은 세상의 지루한 현실이죠. 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상한 거죠. 난 이게 구별이 되는데 너는 왜 이게 구별이 안 돼? 이런 느낌인 거죠. 최고다 진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로 원래 지금 말씀하신 이런 특질을 가진 분들도 여성분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더 색을 많이 구별한다고. 네, 이 색을 구별하는 유전자들이 특히나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별하는 유전자가 전부 X3색체 위에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남성들은 X3색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손상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여성들은 두 개라서 훨씬 더 구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기본적으로 왜 립스틱 색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자친구나 이제 아내분이 이거 집에 있는 거랑 달라라고 하실 때 그게 아무리 똑같아 보이시더라도 토를 안 다시는 게 서로 간의 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색깔에 관해서는 개기지 말아라. 좋게 또 표현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예, 다들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515 하나님, 야 이건 굉장히 아주 시급한 질문 같습니다. 머리카락도 자외선을 쬐면은 안 좋아지나요? 탈모도 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이게 머리카락 일단 자외선을 쬐면요 탈색도 많이 되는 편이고요. 안 좋긴 안 좋겠죠. 그런데 탈모는 상당히 유전적인 게 많고요. 또 탈모를 막으시겠다고 모자를 많이 쓰시게 되면 오히려 맞아요. 압력이라든가 땀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남성분들도 양산을 쓰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문화상으로는 그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이제 좀 넓게 바르시고요. 그늘을 좀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생각해 보니까 요즘 양산들 쓰시나요, 여자분들? 저는 많이 쓰고 다녀요. 쓰시는 분들은 또 쓰시더라고요. 꼭. 저 어렸을 땐 정말 다들 쓰고 다니셨거든요. 그렇죠. 어머니들 많이 쓰셨죠. 예. 밝은색 양산들. 지금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좀 약간 촌스럽다고 느껴져서 잘 안 쓰고 다니시는데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그게 좋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주영님 몇 살부터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 되나요? 4살인데 애가. 네, 사실 어렸을 때부터 바르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어려도 왜냐하면 괜찮은데? 어렸을 때는 피부가 더 약하기 때문에 손상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나가는 경우에 이제 발라도 되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유아용으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발라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시고 이제 쉐이드 같은 거 차량용이라든지 이런데 그늘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황혜인님 건강검진했더니 비타민 D 부족이라고 햇빛을 많이 쬐라고 하던데 자외선 때문에 걱정이 되네요. 햇볕 쬐도 되나요? 비타민 D 부족은 아마 한국인들 태반이 다 부족일 텐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안 그래도 좀 여쭤볼 게 있긴 합니다. 비타민 D 합성 관련한 이 자외선 문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 자외선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만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자외선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럼요. 흔히 콜레스테롤 굉장히 미워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피부에 있고 이 콜레스테롤이 자외선의 자극을 받으면 비타민 D로 변해요. 그건 몰랐네. 예,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사실 햇볕만 충분히 쐬어주면 콜레스테롤 자체 합성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뼈에 구멍이 난다든가 뼈가 심각하게 되면 뼈가 휘는 구루병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가리고 다니고 햇빛에 많이 노출이 안 되니까 부족해진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리고 실내 생활하고.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저도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 자외선을 쬐서 비타민 D 합성하고 피부 손상하고 사실 따져보게 된다면 차라리 자외선을 막고 요즘에 비타민 D 영양제들 좋은 거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걸 드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된다면 굳이 나가서 쓰실 필요 없고 비타민 D 영양제는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주면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는 상식인데 비타민 D가 이제 좋다고들 몇 년 전부터 TV에서 하도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약을 사시는데 특별히 더 좋은 비타민 D가 있다고 비싼 걸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 이거 합성물이라서 굉장히 지금 그 만드는데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고 어떤 걸 사셔도 똑같으니까 그냥 싼 거 사셔가지고 매일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 전반적으로 뭐 천연 비타민이니 뭐 아니니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다 똑같다고 보시면 똑같아요. 됩니다.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화학적으로 똑같은 물질입니다. 남궁해남님 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도 타요. 원래 그런 사람도 있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이 자외선 차단제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게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왜 자외선 차단제 보면은 SPF라고 그 수치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35 왜 그렇게 수치가 길면 한 번 발라도 오래 지속이 되니까 뭐 안 발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수치는 지속 시간이 아니라 그 막는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튕겨낼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튕겨내는데
그 많이 튕겨내는 건 일정 시간 동안만 그런 거고요. 이게 땀이나 물이나 피지에 쉽게 지워져요. 그럼 지워지는 건 똑같아요. 약한 거나 강한 거나 지워지는 속도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더 빨라주시는 게 좋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 멜라닌 세포의 활성이 더 좋아서 더 쉽게 잘 만들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아신다면은 사실 더 많이 발라주셔야 되는데 이 사실 쉽지는 않죠. 자외선 차단제를 그러면은 갖고 다니면서 발라야 된다는 네, 뜻인가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남자분들이 못하는 건데요. 전 죽어도 못해요. 네. 근데 우리 왜 수영장 같은데 예. 가면 사실 번들번들해질 정도로 바르잖아요. 예. 등 같은데. 예. 그렇게 물론 그쪽에는 햇빛이 더 많긴 하지만 예. 그렇게 많이 치덕치덕 발라야 사실 효과가 제대로 오는 거라서 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땀도 많이 흘리고 남자들은 예. 금방금방 지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발라야 되는데 정말. 그건 정말 그 습성의 문제라서 그게 쉽지 않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말 남성분들이 멜라닌 세포가 더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성분이 더 힘 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남자들이 조금 더 까무잡잡하군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하얀 분들이 많고. 네. 멜라닌 관련해서 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점들 있잖아요. 네. 이것도 까마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멜라닌 때문인가요? 네, 멜라닌이 특정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분포한 게 이제 점인데요. 그래서 왜 흔히 속설 중에 여드름 잡아 뜯으면 점든다라는 속설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게 사실 일리가 있는 게요. 멜라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외선이라든지 우리 피부에 손상을 주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나도요. 그 부위에 멜라닌 세포들이 모여듭니다. 혹시 내가 뭔가 보호할 게 있지 않을까. 특히 상처가 나게 되면 훨씬 더 취약해지니까요. 예. 그런데 거기에 자외선이 닿게 되면 쉽게 멜라닌이 거기 축적이 돼요. 그래서 상처가 났는데 자꾸 잡아뜯거나 건드리시면 거기에 멜라닌 세포가 더 많이 모여드니까 흉터가 까맣게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멜라닌 세포가 참 별로 없을 것 같은 하얀 그 네. 어떤 그 백인의 여성들이 네. 하루 종일 태닝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 네. TV나 영화에서 네. 이거는 비타민 D 때문이 아니라면은 딱히 뭐 좋을 구석이 없는 건가요?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하얗고 창백한 피부에 대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뭔가 내가 좀 어두워져야 건강해 보이고 외향적으로 보인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외국 가보시면은 별로 더운 날도 아닌데 햇볕만 그러니까. 나오면 그냥 나와서 그러니까. 우통 벗고 누워 있고들 막 이렇잖아요. 길거리 막 누워 있잖아요. 네, 정말 아무데나 누워 있거든요. 예. 강박관념에 가까운 그 선텐에 대한 그런 기호가 있는데 대부분은 심리적인 거고 대부분은 이제 미용적인 부분이죠. 실제 이 태닝이 많이 필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 아닐까요? 비타민 D가 이렇게 다들 부족하다 그러는데. 네, 역시 뭐 약을 먹으면 되는 거죠. 영양제 드세요, 영양제. 영양제를. 아니면 우유를 좀 많이 드셔도 괜찮고요. 그렇죠. 네, 우유수도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네. 자외선 차단제를 눈에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외선이 눈에도 문제를 주죠. 네, 눈 앞에 수정체라는 곳이 있잖아요. 예, 이 예. 수정체가 사실 수정체도 일종의 단백질이거든요. 자외선을 받으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복구작용을 해서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수정체가 하얗게 변색되어 버리는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눈 이야기라는 책을 쓰면서 안과 의사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사람들이 선글라스만 잘 쓰고 다녀도 백내장 환자의 거의 20-30%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햇빛이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 써주시는 게 좋고 아무거나 선글라스 색깔은 상관이 없대요. 밝은 색이든 어두운 색이든 상관이 없는데 확실하게 자외선 코팅이 되었다고 인증된 걸 쓰시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UV 코팅.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색깔이 어두워도 그것 자체로는 자외선을 전혀 못 막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UV 코팅이 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야만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이게 어두운 색깔만 입힌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눈동자가 오히려 빛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커지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자외선을 더 받아들이게 돼요. 그만큼 더 받아들여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빛이 어두워진다는 건 가시광선을 막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로는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좀 가끔 쓰고 싶을 때도 유난스럽게 뭘 이러면서 또 안 쓰고 다닐 때도 있는데 쓰고 다니는 게 좋네요 여름에는. 그래서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 자체에 UV 코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했어. 네, 그러면 이제 괜찮습니다. 네. 선글라스 같이 보이지도 않고. 2069님 허지웅 씨 듣고 집에서 나올 거 그랬네요.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등산 왔는데
이런. 야, 아무리 저라도 등산 갈 때는 바릅니다. 등산 갈 땐 바를 것 같아요. 아, 이거 어떡하죠? 오은영님, 기미는 없앨 수 없는 건가요? 기미도 혹시 그러면 자외선 때문인가요? 네, 기미도 사실은 피부 그 멜라닌 세포가 피부 아래 진피층에 넓게 퍼지는 게 기미거든요. 피부에 일어나는 네. 거의 대부분은 그럼 자외선 근데 때문이네.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피부가 검게 변하는 거 아주 고르게 펴지는데 예, 기미 예. 같은 경우는 고르게 퍼지지 않고 이렇게 점점이 퍼지거나 특정 지역만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없애고 싶어 하시는데 이 멜라닌이 사실 굉장히 안 없어져요. 한 번 생기면. 그래서 이거를 지우실 때는 흔히 뭐 요즘에 뭐 기미를 뭐 발라가지고 없애는 뭐 그런 연고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효과가 별로 많지는 않고요. 특히 미백 크림 같은 것들도 멜라닌 세포를 없앤다기보다는 멜라닌도 사실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예. 약간 더 짙은 멜라닌이 있고 조금 덜 옅은 멜라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턴오버 시키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바르셔야 되는데 이게 눈으로 효과를 보이게 할 정도면 하루 이틀은 안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꾸준히 바르시면서 자외선 차단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게 너무 이제 눈에 띄면은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으시는 거죠. 레이저 같은 걸로. 네, 레이저라는 게 특정 파장의 빛으로 그 색소를 없애는 특정한 그 파장의 빛을 쪼여져서 그 세포를 이제 분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술을 받으시면 조금 없어지긴 하는데 노출이 되면 또 생깁니다. 빛에 자외선 노출되면. 이거 다 멜라닌 때문이네. 그러면은 그거 그 알비노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하얀 분들 혹은 전 하얀 악어도 봤거든요. 네, 알고도 있습니다. 예, 네. 알비노 엘리게이터라고. 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나 이런 악어분들은 멜라닌 세포가 없는 건가요? 이건 유전적 돌연변이로요. 예. 멜라닌을 만들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상실된 거예요. 그럼 없는 거네? 아예 없어요. 우와. 아예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밖에 나가서 아무리 햇빛을 많이 쐬어도 피부가 까맣게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빨갛게 화상을 입어요. 네, 그래서 혹시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피부가 하얘니까 굉장히 예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예. 피부 손상이 굉장히 심하고요. 특히나 눈에 멜라닌이 없잖아요. 아이고, 그러네. 그러면은 눈동자가 거의 아주 옅은 하늘빛이거나 심각하면 빨갛게 보여요. 왜냐하면 피가 그대로 비치거든요. 이럴 경우에 눈으로 들어가는 그 자외선의 양을 조절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경우 시력이 극도로 나쁘고요. 이렇게 밝은 대낮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못 보는 증상이 보일 수 있어요. 그 UV 100% 차단하는 거 써도? 네, 그래서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이 때부터 이제 손상이 심해서 시력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충격적인데. 그러면은 그 왜 가끔 없던 점이 생겼어. 네. 이거 혹시 그 흑색종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네. 그 피부암. 네. 그것도 보면은 큰 점처럼 보이잖아요. 네, 사실 이 피부암이라는 게 멜라닌 세포가 돌연변이 일으켜서 암세포로 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점이 나중에 그 피부암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점은 평평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생기면 생긴 다음에 더 커지지 않아요. 그런 점들은 그냥 두셔도 괜찮고요. 점을 만져봤는데 점이 오돌토돌하다든가 아니면 처음에는 작았는데 자꾸 커진다든가 그리고 점은 보통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동그란 모양인데 주변이 찌글찌글하게 모양이 이상하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피가 난다든가 피가 난다. 이럴 경우에는 예. 이게 좀 안 좋은 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 몸에서 점이 안 생기는 부위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손바닥? 네, 손바닥, 발바닥, 입술. 여기에는 멜라닌 세포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네요. 이 근처에 태어날 때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에 이제 뱃속에서 있을 수 있지만 예. 태어난 다음에 갑자기 손바닥에 점이 생겼다든가 발바닥에 점이 생겼다든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술에 점이 생겼다는 경우에는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바닥에 점이 네. 많은 분이 한 분 계시다는데 이 제작진 같은 중에 경우에는 예.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데 더 늘어나지 않으면 상관이 없대요. 어렸을 때는 이게 이제 오류로 생길 수가 있고 예. 그게 점이 아니라 다른 색소 침착일 수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점점 늘어나신다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부암 얘기 나와서 하나만 얘기를 드리자면 예. 우리 서양 사람들은 선탠 기계, 태닝 베드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국내엔 적긴 한데 예. 이거는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선정이 돼 있어요. 태닝 베드만 아니면 태닝 머신 전부 다? 태닝 베드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기계적으로 태닝을 하는 물론 예. 뭐
뿌리는 색칠 뿌리는 건 상관없지만 예. 태우는 기계는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될 정도로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퀴즈 드렸었죠?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멜라닌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작가님, 원종호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스페셜 초대석 코너에서는요, 열혈 형사의 김인권 씨 오랜만에 만나보겠습니다. 김인권 씨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 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십시오. 끝곡으로는요, 예성, 려욱, 규현의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승이었습니다.